그동안에 무차별적으로 상승했었던 달러가 조만간에 떨어질 것이다.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 달러 초강세를 보이면서 110.2포인트까지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선물시장에서 상승세로 출발했었던 미국 증시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면서 다시 한번 자산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의 최근 선방에도 불구하고 18,916달러 처참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더 떨어지면 주술려고 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찝찝한 마음 지울 수가 없네요. 비트코인의 바닥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에 이 휘발유라고 봐야 되겠죠. 값을 30%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자,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 화폐도 믿기가 힘들어질 텐데 과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될까요? 자, 한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살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주에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박 한 통이 무려 34달러 수준, 한국 돈으로는 4만원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수박 한 통에 4만원. 저 같은 경우는 수박 먹는 대신에 그 돈으로 비트코인 추매를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러시아 관련된 소식, 러시아의 에너지 회사인 가즈프롬이 이번에 중국에 러시아산 가스를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달러 대신에 위원화 및 루블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달러의 활용도를 무너뜨리는 도미노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자, 한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미국으로부터 400억 달러 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금액 같은 경우는 감사도 전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키우에서는 한창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광란의 파티 고고싱 우크라이나.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고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정치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이런 상황들이 있다더라 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MF.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을 겁박해 왔었는데요. 그랬었던 IMF가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조를 바꾼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더 이상 틈새 상품이 아니다.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IMF의 자본시장 부분 총괄 아디թ야 나라인은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는 이제 통화 약세 해징, 결제 수단 등에 사용되는 주류 상품이 돼버렸다. 암호화폐의 규제 수립은 최우선 정책 과제다라고 하면서 커져버린 암호화폐를 실감하며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커져가는 암호화폐를 좌시할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이겠죠. 자, 어이어와서 비트코인 앞에 대가리 박아라, IMF.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 어떤 규제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규제를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 유로폴, 유럽연합 법집행협력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아직도 마약 밀수 등 다수 범죄에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에 가장 많이 악용되는 것이 달러 및 법정화폐라는 부분은 쏙 빼놨죠. 아주 얍삽한 녀석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유로폴과는 정반대로
아주 재밌게도 국제인권단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개발을 장려하면서 개발 보조금으로다가 32만 5천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비트코인 생태계 발전을 도모한다. 굉장히 흥미롭죠. 비트코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화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인 DBS 같은 경우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침체, 경기 침체 상관없어. 우리는 자산가들에게 계속해서 암호화폐 지원을 확대할 거야. 사실 투자를 시작하려면 이런 접근법이 맞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고점 때 불나방처럼 우수수 달려들어가지고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장에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죠.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관들이 그리고 매체가 하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국 보리스 존슨에 이어서 새로운 신임 총리가 내정이 됐습니다. 리즈 트러스라는 외무부 장관인데요. 이 양반은 과거에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한 양반입니다. 과거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잠재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기업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제 본인이 총리라는 감투를 썼고 또한 영국 또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발표를 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신임 총리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 숫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380만 개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한번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량의 탈중앙화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는 암호화폐 매체인 AMB 크립토가 글래스노드의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래들의 공격적인 매도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주 살벌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0.1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축적 여부 등을 보여주는 활력 지표 역시 꾸준히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2018년 이후 관측됐었던 저점을 하향 돌파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만큼 시장 분위기 및 거시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에 정확한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었다가 작년에 불장은 끝나지 않았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불장이 끝나버려가지고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었던 분석가 데이터데이시의 니콜라스 마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비트코인 대규모 폭락이 한 번 정도는 더 남은 것 같다.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12,200달러 선까지 밀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이 마이너스 존에 머무는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 침체를 겪은 적이 없죠.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비트코인은 긴축과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거시 환경에서 거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강력한 지지선 12,000에서 14,000달러는 잘 버텨주지 않을까.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19,000달러도 무너져버린 비트코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요? 블룸버그의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니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금의 빅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 2015년과 2018년 그리고 19년도에도 지금과 비스무리한 하락이 발생했었는데 급락 후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당 발언은 사실 좀 희망회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P 500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S&P 500이 만약에 해당 추세선에서 반등할 수 없다. 그러면 더욱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잘 지켜봐야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달러가 떨어져 주지 않는다면 해당 프랙탈대로 흘러가면서 S&P 500 및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이 녹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000달러까지도 가게 되지 않을까? 줍줍 가자! 자, 근데 설사 12,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일자로 떨어지진 않죠. 지지받으면서 와리가리 치면서 떨어지게 될 텐데, 일단 18,800달러대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고 합니다. 버텨가지고 한번 좀 올라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보니까 하락형 쐐기가 보이더라. 그러면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약간은 가져보는데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 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내고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5%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데, 비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보다 2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질 거 겁내하면서 아예 완전한 바닥을 잡기 위해서 미루다가 매수 구간을 완전히 놓치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사서 좀 떨어지더라도 인내하는 것이 나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그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으로는 조시 아저씨, 조시 레이저의 의견인데요. 비슷합니다. 9월달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힘든 달이다. 인내를 좀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떡락 간다고 낮은 가격을 외칠 때, 이 터무니없는 가격들을 외칠 때 비트는 비로소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자, 물론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으나 매일매일 시장을 소화해 나가라. 추세가 반전될 때 장기적인 바닥을 놓치게 된다면 꽤 많이 안타까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살살살살 아이스크림 먹듯이 매수를 진행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시 아저씨. 그리고 이어서 여전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니, 그리고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를 봤을 때 조만간에 강세로 하락장이 마무리되면서 강세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달러가 떨어져 주고 증시가 반등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호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혼자서 강하게 반등하는, 즉 이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 나와주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단독 질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게 되면서 다음 단계는 뭐다? 이더리움 머지다. 머지 가지야. 머지가 다가온다. 머지가 온다. 머지 가지야. 라고 개발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4년 만에 비트코인의 절반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허리에 벨트를 잡고 내리려고 하니까 바지가 벗겨질까봐 이더리움 같이 일단 내려가고 있는데, 이 머지의 힘을 받아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단독으로다가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 탓일까?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숫자 수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린 이더리움, 무탈하게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서는 에이다의 바실 업그레이드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5개의 거래소들 및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있다. 해당 거래소들은 Gate.io, Whitebit, BTC 털크, OKX, GetLiveTo라는 곳이 있는데요. GetLiveTo 같은 경우는 에이다 기반의 D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뤄지지 않고 바실 하드포크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앞으로는 USDC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USDC 뿐만 아니라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인 팩소스 달러, 트루 USD 등등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스테이블 코인들은 자동적으로다가 바이낸스 USD, BUSD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거래소와 세블코인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데요. USDC의 발행사인 서클 CEO 같은 경우는 해당 소식을 안기면서 좋은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를 통해서 USDC의 사용성이 개선될 것이며 테더에 집중됐었던 점유율이 BUSD 그리고 USDC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더의 점유율이 분산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사용자분들께서는 해당 소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유명한 헤지펀드인 판테라 캐피탈이 좀 수상쩍다라고 합니다. 고위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퇴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야, 혹시 니네도 파산하려고 그러냐?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파산하지 마.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 안 좋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달기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은 태풍 때문에 피해가 속출되지 않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